앉으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놈 때문에 제가 진짜 보름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억울해서.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지도는 제가 그린 이 지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고구려 역사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요 태행산맥과 북경을 중심으로 한 우리 그 만리장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요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죽으라고 싸워요. 죽으라고 싸워요. 그래서 이 북경 하북성 지역 땅은 힘이 세졌던 고구려가 먹었을 때도 있고 백제가 먹었을 때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파편들을 제가 찾았는데 10가지도 넘게 찾았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마지막에는 제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제 강의를 종료할 겁니다. 자, 신라도 조금만 얘기 좀 해주세요. 신라. 그거는 여기 보시면요, 요 지도가 있는데, 잠깐 여러분 요 지도가 좀 큰 게 있어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신라와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양만영이라고 하는 여류학자가 신라는 초나라의 후예라고 하는 논문을 냈어요. 왜 논문을 냈느냐? 지명이 여기 거와 여기 것이 100% 일치하는데 방위까지 똑같아요. 한자 이름까지 똑같습니다. 산 이름도 똑같고 강 이름도 똑같고 지명도 똑같아요. 호수 이름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양만연이라는 여자 학자가 주장이 뭐냐?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오지 않고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런지는 알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얘기 나옵니다. 자, 백제의 8대 대선. 북사와 수서를 보면은 백제에는 8개의 대성이 있었는데 그 대성이 사씨, 열씨, 협실대의 발음이 리로 나옵니다. 리씨. 동이 틀려 새벽을 발표하려. 해씨, 정씨, 국씨, 목씨, 묘씨, 그리고 왕족은 부여씨입니다. 76만 호 중에 가장 성씨가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만학자 요거만 뭐 묘씨도 이렇게 조금 글자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이 8대 대선을 제가 추적을 합니다. 이게 진첩선이라고 하는 대만 학자가 백제 8대 대성의 논문을 냈는데 이 지구상에 백제 8대 대성을 연구한 논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진첩선이라는 학자가 한국 학자들 보고 연구해봐라. 아무도 연구를 안 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 왜? 한반도 역사가 아닌 걸로 나온다는 거죠. 정식을 연구하면은.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자, 사시부터 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것은 아까 보여드린 대만대학교 진첩선이라는 학자가 써놓은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현재 성씨 사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역사교육원에서 교육할 때 요것은 제가 발췌를 했고 요것은 우리 신한순 교수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근데 두 개 내용이 똑같아요. 지역이. 사씨는 성원, 성창, 풍속통, 통지 등 사서에 사씨가 언급되어 있는데 현재 산동성, 동안, 하남성, 연암 요 두 군데서 나온다. 사씨는 중국 성씨사전에 후한 때 요것도 풍속통이 얘기가 언급돼 잠보론, 백가성 등을 근거로 북경 출판사에서 편찬한 책인데 중국 성씨사전에 사씨는 연안군에 나타난다. 맞죠?
성시고략의 동안 연암이라고 했다. 상차연, 안인성 회화, 하남성 중부, 지금의 산동성 기수, 영연 일대의 한나라 양봉 구지다. 산동성과 하남성 인근이라는 4개. 그래서 사씨가 있는 쪽을 제가 찾아봤어요. 자, 산동성 동안 기수와 영현이 있는 거. 여기가 바로 아까 저 산동성에 해군 기지가 있다고 하는 바로 전북시 아래 성냥 폐수가 있는 지역. 요 성냥이라고 했죠. 요게 중국의 청도라고 해서 여기가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인데 성냥이 여기 있는 걸 봐서는 해군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지를 총괄하는 폐수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인근에 사씨가 있다. 자, 백제, 동안, 연암 요 지역에 사씨가 지금도 제일 많이 살아요. 그러면은 사씨 우리나라에 없다. 백제의 유명한 장군 사범. 요런 사자는 있어요. 이 사씨는 없습니다. 자, 연씨. 정초 통지에서 희성과 연씨가 고성 연씨가 있는데 모두가 국호에 의해서 덕성을 했다. 그러니까 연나라 연자하고 관련이 있죠. 성시고략과 군망백가성이라면 상고, 범량, 하복성, 해례, 방산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연씨는 6개 본관에 2000년 전제 3549명이 있어요. 138입니다. 연씨는 있어요. 자, 중국에 주로 많은 데가 바로 북경 인근의 상고. 여기에는 바로 치우천왕과 황제권원의 전제가 됐던 탕록이 있는 지역입니다. 상고. 그 다음에 북경 아래 방산, 범량, 창평, 해례. 요 하북성과 산서성 북쪽 지역에 옛날에 여기가 연나라 있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연씨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요 연씨는 주로 여기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협신대 음이 리입니다. 리, 고리국 하면 뭐하고 생각이 납니까? 고려, 구리, 분정 하면은 배달국 14대, 치우천 이 다스렸던 중국 정사에 나오는 구려, 분정 그때 구리국 그 기자입니다. 지금 원곡 재하명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사기 오제분기 탈고를 얼마 전에 하셨어요. 지금 거점 작업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해설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중국 성시사전에 하면은 요 성시고략은 발해군에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시다. 요 여신은 있어요. 근데 이 없습니다. 이 시는 없습니다. 자, 중국 여기 발해만이죠. 발해해역. 거기에 옛날에 지역이 여기가 발해군입니다. 요 지역에 많이 있어요. 이 지금 요 천진 있는 이 지역에 가장 유명한 상사 이름이 발해물산입니다. 그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전국에 가장 많은 백화점 체인을 갖고 있는 유명한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발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씨. 여기 보면은 성시사전에 보면은 평양군 산서성 인분에 있다. 이 평양은 요 우리나라에 없는 성시다. 요 해씨는 요 해신이 있어요. 바로 동성대왕 때 있었던 해례본. 여기는 바로 산서성을 얘기합니다. 평양 인분이라고 되어 있죠. 산서성 태원 아래 지역에 있는 여기가 황하가 물이 이렇게 돌아가 내려오는 여기가 낙양이고요. 여기가 숭산 소림사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물이 돌아서 나오는 요 지역을 여기 수양산이 여기 있어요. 백이숙제가 고사리 떨어 먹었다고 하는 그 수양산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아까 사씨 봤죠? 해씨는 바로 여기 평양 인분 지역에
이렇게 있다고 해요. 평양 이모지역 해시라고는 여기가 상당군이라고도 해요. 저기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삼이 나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재작년에 퇴원을 이렇게 들어가서 일대를 한번 순방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인삼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지기가 세했어요. 저쪽 지역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원래 신씨였던 것을 제왕의 묘를 희위하기 위해서 진씨로 바뀌었다. 이렇게 돼. 요진씨나 요신씨나 요진씨나 같다고 봅니다. 여기 또 상곡군, 하북, 서서남북, 해례현, 동남일대. 요진씨는 현재 우리가 한 1579명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주로 삽니다. 그 다음에 국씨. 여기 보면은 합의군, 임해군, 강소성 비주시라고 하는데 요 국씨는 우리나라에 지금 2182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겠죠. 비주라고 하는데 여기가 저 회화 지역이 있는 여기 국씨. 여기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요. 양자강이 흐르고 여기 회수입니다. 회수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씨. 오흥군, 지금의 강소성, 의용 일대, 절강성, 이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씨다. 백제경에는 목간나 장군이 있죠. 의형, 오흥 일대인데요. 태호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씨. 그 다음에 묘씨. 여기 보면은 동양군에 보면 동양군은 지금의 강소성 금화 지역이다. 묘씨는 우리나라에 현재 61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분들은 치유 활동에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금화 지역이라고 하는데 묘씨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무의산맥입니다. 이 무의산맥을 따라 쫙 기주성까지 가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베트남까지 가요. 베트남에 바로 CIA하고 손을 잡아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몽족, 그게 묘족입니다. 그 묘족이 인도네시아 타고 호주로 갔다가 뉴질랜드로 가서 지금 거기에 마호족으로 있습니다. 격투기할 때 하와이 이렇게 뉴질랜드 선수들, 선수들 있잖아요. 타이저가 생긴 그게 전부 다 치유의 후손 묘족 장성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사도에 칼 물고 있는 우리나라 천하대장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조리 다 묘족의 유습입니다. 치유 한웅의 후손들의 무신의 유습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부여씨. 여기 보면은 부여씨는 풍석통의 처음으로 보는 백제왕족이잖아요. 사기 화식전에 의하면 한나라 시기의 북쪽의 오한 부여 등이 그 종명을 성으로 삼았다고 하고 성시고락에는 오형군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강소성 의형이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목시의 분포지역과 같다. 부여씨가 산동성 여기 상해에 있는 태호에 있는 집 큰 홍수가 여기 있죠. 상해 바로 옆에. 그 다음에 복시. 그러니까 백제 부엉을 이끌었던 무왕의 조카 복시. 복시도 군망 백가성에 의하면 백제에서 나왔는데 부여에서 나왔다. 본래 마한 제국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설에 하면 후한 말기에 부여왕 미구대 후예며 백제 초기에 백가제에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진대 요서 진평 이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시가 있었던 지역은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남성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골시 성시고락은 하남군에 보면 하남군은 지금 하남성 낙엽인데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시다. 그 낙엽. 골시가 여기. 그래서 전체를 다
분포도를 보면은 요 화복 평원을 평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성씨들이 다른데 벗어나 있지가 않죠. 백제 강력기나 경계선과 백제 8대 대성이 관련이 있고 AD 500년대나 AD 490년대나 현재도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제의 왕족이 부여씨가 아직도 여기 남아있다면은 여기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1878m 황산이 있는 지역이죠. 황산 가보셨죠? 천하절개합니다. 그 황산 계곡을 가보면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군사들이 그 계곡을 따라와가지고 저 묘족들을 치려고 해도 산이 너무 험해서 오다가 포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진짜 산세가 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의견 사씨 옵성, 협씨 옵성, 해씨 옵성, 목씨 옵성. 희한하게 백제 동성대왕이 보냈던 장수 4명의 성씨가 한반도에 없어요. 자, 국씨, 영씨, 진씨, 묘씨 전부 7,371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200여 개의 성이 있었고 호수가 76만으로 있었는데 저거를 당나라 때 부당서 지리지에 나오는 평균 호수로 보면은 한 500만 명 정도 백제 도읍지에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8개 성씨가 어디로 갔느냐? 그 자리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남제서에 나오는 사라진 저 원문을 갖고 있다. 우리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존재한다. 왜? 임성국 교수가 본 거를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그게 어디인가 숨어 있다는 거죠. 제가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은 북경대학교 소수민족박물관 비밀 서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만 왕실도서관 이것뿐만이 아니라 백제 영량왕 때 고구려 영량왕 때 고구려 초기에 유기 100건이 전수한다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AD 600년에 영량왕이 5건 신집으로 다시 요약을 하게 만듭니다. 그 신집 5건이 서목이 대만에서 보인다는 제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찾아요.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삼국사기 열전 제46 채치원전. 우리 스승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 한마디로 고구려 백제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증빙도 됩니다. 사서의 기록도 있고 유물유적도 있어요. 고구려 백제가 강성하였을 때 강한 군대 100만을 보유하고 나무로 5월을 침공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양산항 이남에 5월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백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무 여기 있다는 얘기. 남대에서 얘기하고 맞죠? 자, 북으로는 유연제도를 흔들어 중국의 큰 도통거리가 되었다. 양자강 이북 산동성에서 하북성 지역을 유연제도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정확한 국가의 위치는 자축으로 사실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장을 중국 사람들이 하니까 그만 백제가 여기 있다는 얘기다. 나무로 북으로 유연제. 강병 100만을 가지고 중국의 큰 도통거리에 대한 남제서가 전빙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1994년도에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서울대 청문학과 학과장을 하던 박천범 교수가 해외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걸 고천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천문 현상을 분석한 책이 있는지 하고 찾아보니까 한 건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일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뺏겨가지고 해설서만 해놨다. 그 결론은 뭐냐?
삼국 사기에 나오는 모든 전문 기록은 중국의 기록을 차용해서 뺏겼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범 교수가 딱 열이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두 가지로 분석을 해서 1994년도에 학회지에 발표를 했어요. 이 논문 내용을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일식이 67회, 행성운동이 40회, 해성출현이 63회, 유성과 운성낙하가 42회, 기타 226회의 전체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 박찬범 교수가 착안한 게 한 가지입니다. 일식기록. 일식기록은 어느 지구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식이 일어나는 선을 따라가서 특정한 지역에만 관측해야 돼요. 특정한 지역에서. 그래서 박찬범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대의 왕들은 하늘의 징후를 항상 살폈기 때문에 그 천문을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왕도다. 그 나라의 도시 녹지라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고천문학의 연구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세종대왕은 75명의 천문관을 두고 1일 5궤도로 하늘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문유출하고 하는 천문책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징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또 별점을 쳤어요. 이 일식 67의 현상을 가지고 박찬범 교수가 분석을 해보니 일식 기록이 겹치는 지역, 제일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나라의 강력이다. 수도가 있는 곳이다. 이것은 자기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고천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방법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분석을 한 게 없나 그래서 분석을 하니까 일식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관측자의 위치 쪽, 곧 그 국가의 위치다. 즉 조선시대로 얘기하면은 세종대왕은 궁에 계시고 광산감의 신하들이 별자리를 관측하는 도읍지가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식을 이용한 삼국의 위치 보정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특정 국가가 기록한 일식들에 대응하는 전체역학적으로 계산한 실제 일식들의 진행 상황을 동아시아 전역에서 조사하여 그 일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최적 관측지를 찾는 방법이다. 겹칩니다. 관측한 게. 자, 첫 번째, 실현이 됐는지 확인을 해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의 슈퍼컴퓨터를 조금씩 해서 돌렸어요. 자, 신라 24회, 백제 19회, 고구려 8회. 자, 신라. 점점 식풍도가 안으로 들어올수록 잘 볼 수 있는 관측자의 위치입니다. 신라는 정확히 양전항에 걸쳐 있어요. 백제는 발해만에 딱 걸쳐 있어요. 남제도 위치하고 맞죠? 근데 그거보다 약간 북쪽에 올라가 있어요. 고구려는 울란바토르 바이칼 있는 저 북쪽으로 나옵니다. 박찬범 교수가 논문 말미에 써놨습니다. 내가 고천문학 연구 방법에 쓴 이 기법은 정확도가 99.99999%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박찬범 교수가 다시 쓴 것은 뭐냐면은 앞에 방법은 정반대로 개개의 일식을 볼 수 없는 지역을 제거해 나가면서 그러면은 볼 수 없는 지역을 제거해 나머지 남는 지역이 관측 지역이거든. 그거를 거꾸로 가본 거야. 가봤더니만 자, 신라는 정확히 또 중국 동부지방으로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제는 발해만하고 한반도가 겹쳐있죠. 고구려는 이 발해만 연안에서 이렇게 비켜나 있는데 이게 왜냐? 일식 기록이 많지가 않아서 정확히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한반도에 신라가 있었다면 그때 일어난 두 개의 일식 기록을 전혀 볼 수가 없어. 전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AD 7세기 이전에 박찬복 교수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다. AD 7세기 이후에 희한하게 관측점이 한반도로 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세종대왕의 천문 조출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별자리가 이동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문과 왕의 통치하고는 틀림없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깊게 얘기하면 약간 쇠목이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와 신라가 현재 중국의 동쪽 지방에 있었다 생각은 최근 일부 제약 사학가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들 주장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 논문을 쓰고 그냥 서울대 천문학과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버렸다고요. 천체 관측만을 이용한 본 연구 내용에서만 생각하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은 볼 수가 있다. 결론이 이겁니다. 박찬범 교수의 결론은 일본 학자들이 5세기 이전까지 천문현상은 중국 것을 뺏겼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박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동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일식 기록도 삼국의 독자적인 전체 관측 기록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 연구의 결과는 삼국의 위치가 분명 중국 대륙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는 심하게 왜곡된 것이고 바로 잡혀야만 한다. 우리의 역사를 진실에서 벗어나 이민족이 보고 싶은 대로 왜곡시켜 후손에게 전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명예훼손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서울대학교 이 과정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토론을 안 하고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니까 중국 걸 뺏겼는데 무슨 개소리냐. 일단 박찬범 교수 머리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동아시아 일식도를 내버렸어요. 한중일 삼국에 나오는 모든 일식을 슈퍼컴퓨터 돌려가지고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차용이 아니라 독자적인 관측 기록이다라고 책을 내버렸어요.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내버렸어요. 지금 끽 소리도 못 나요. 단 한 편의 반박 논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박찬범 교수의 결론! 동양 삼국의 모든 일식 기록을 분석을 해보니 삼국의 일식 실현력이 80%, 66개 중에 53개가 실현이 되고 중국의 일식 기록 실현력 평균 70%, 일본은 784년 이전 고사기나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실현력은 33%에 불과. 천문학자 입장에서 박찬범 교수의 결론! 이때 당시에 삼국이 존재할 당시에 동양 삼국의 가장 우수한 전체 관측 능력을 삼국이 갖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그 나라의 과학 수준을 얘기합니다. 가장 발달된 선진 문물을 오크로트 신화가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일본을 깠어요. 있잖아요. 일본 고대 일식 기록 분석 결론입니다. 당대나 후대의 일식 계산법에 의해 기입한 추측 기록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가 뭐래요? 일본 고대 사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50년마다 천체 관측 기록을 집어넣은 조작된 사서예요. 실현율이 3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관측지가 대만 아래 양장 아래 대만 아래 남진아 해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역사를 연구해보면 고대 배가 대만, 해남도, 요 상해 앞바다 조상군다 이 섬에서 활동하던 해적으로 나와요. 야, 박찬범 교수 이 논문을 딱 써서 발표를 하는데 나는 진짜 막 진도구가 왔습니다. 왜? 일본 세계나 고사기에 조작되겠다고 봤거든. 볼 것도 없이 50년 만에 의도적으로 천체관측에 들어간 누가 만든 사사라고 결론 내요. 과학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동성대왕이 AD 490년에
북이 효문제가 보는 기병 20만을 도륙을 내기 80년 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이 고구려 유주자사진, 국소대연진 더 큰 부분입니다. 이게 1976년도에 발견됐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일제시대 때 저게 발견이 됐으면 비번 입은 거 다 날라갔어요. 여기에 피장사에 신분은 물론이고 역사가 여기에 모조리 다 들어있어요. 동성대학 바로 80년 전에 존재했던 유주자사 국소대학 진이라는 사람이 여기 평양 요 남포라는 여기서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이 두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벽으로. 여기 무덤 주인입니다. 주인. 여기 13개 태수가 전무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14행 154자의 현란한 필체로 노저면이 써 있어요. 백제모룡왕릉은 내 가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표지석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초등학생이 무슨 못으로 긁어 놓은 것도 아니고 가장 강성했을 때 백제모룡왕릉 그 묘지문이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초라하기 이런 데가 없거든. 어떻게 그게 왕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분이 국소대영 진입니다. 이분 그 무덤의 주인공,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지사, 북경유역을 통치했던 경기도지사. 13명의 관할 하에 있는 13명의 태수가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13명이 정무보고를 하는 모습. 한독을 다 했어. 여기는 하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죠. 이게 다 별자리입니다. 이 견우 직녀입니다. 목동 견우. 여기 직녀 구미호가 배틀을 짜고 있는 이게 은하수죠. 여기도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죠. 자, 이 무덤의 주인공은 AD 331년 고구원왕 시절에 태어나서 371년에 소수림왕을 모셨고 AD 408년 77세에 돌아가셨는데 61세에 강고태 대왕을 모셨는데, 자, 408년이면 49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80년 전 얘기죠. 82년 전 얘기입니다. 이 설명을 한번 보세요. 묘지명. 여기에서 태어났던 분이 고구려 유주자사진의 직위를 수행하다가 말년에 여기로 돌아와서 무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13개 태수의 이름이 영군태수, 범양내사, 의양태수, 상곡태수, 광영태수, 대군내사, 목평태수, 요소태수, 참여태수, 요동태수, 현도태수, 난강태수. 이거를 지도에다 표시합니다. 이렇게. 뭐가 느껴지십니까? 백제 동성대왕이 요 전투 접경을 하고 태수를 임명을 했죠. 그 여기 지경선이 딱 겹쳐요. 북쪽엔 고구려, 아래는 백제가 AD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저 하복평원의 영역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북이 왕이, 고구려 왕이 죽었는데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동쪽을 보면서 고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는 고구려 제후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북이하고 백제가 대리전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로 돌아와서 죽었는데, 자, 1978년도 11월 22일 날 일본에서 보도가 됐어요. 고구려 영토 북경까지 있는 새 고구려 고분벽화 평양서 발굴, 강대토 대왕 때 유주 북권 지방 장관을 지냈던 국소대연 진의 무덤이 발견됐다. 이것이 딱 발견되고 나서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북한 이 고문 유물 발견으로 고구려 북경유역 지배에서는 확인이 되었다. 일본 사이토 교수, 고군의 주인공은 고구려 강대토왕 때 유주 자사를 지낸 장관 진이며 고구려 북경유역 지배를 확인하는 유물이다. 대한민국 서울대 국어학과 김원용 교수, 유주 자사를 지낸 중국인이 기화했을 가능성을 연구해야 된다.
북경에서 고구려 고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게 제가 자료를 2014년에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반응, 학계 통설, 유주자설을 지낸 중국인 진이 고구려로 기화하여 강변도 대항 때 평양 지역을 통치하던 시가 있다. 이렇게 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AD 49년에 삼국사기에 한 줄이 딱 나오면 고구려 고분왕이 AD 49년에 한나라, 의양, 상국, 북평, 태원을 치니 요동태수, 재용이 은혜와 신뢰로 대하니 다시 화친하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지역이 북위 지역하고 후대의 겹치죠. 그러면 여기 갔던 고구려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는 거야? 이게 한 칸이 500km, 500km. 자, 평양에서 갔다면 이까지 한 1,500, 2,000km를 말을 타고 쳐들어 갔다가 평양으로 뭐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고구려가. 그리고 나서 국소대항진 408년 지역에 북경 유역을 강진도 태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제서에 나오는 동성대왕의 태소임명 지역이 하북평은 남쪽으로 딱 경계를 하고 겹칩니다. 제가 기원전 2700년대부터 AD 7세기까지의 파편 같은 벽사를 제가 10가지로 궤를 맞춰봤어요. 그 중에 이것은 2개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이 역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기록 차용해서 썼다고. 동아시아 유식도를 봐라. 남태서의 기록이 나온다. 백제 8대 대성이 중국에 다 있다. 해도 이것을 학계에서 얘기하면 그냥 바로 퇴출입니다. 퇴출. 패널로도 못 나가요. 이거 언급만 하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네.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좌측에 원문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글자를 변조해서 혹세무민한다 공격을 해요. 그래? 앞으로 보자. 좌측에 모든 원문을 넣고 내가 있는 그대로 풀어주겠다. 어떤 책을 보더라도 지도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왜? 설명이 안 되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된다. 위대했던 동성대왕의 대륙백제의 역사는 중국의 정사인 남제서에서 정립을 해주고 서울대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 백인의 위인에 되는 대스카 서울대 박창범 교수가 정립을. 이것은 어느 데서 가서 발표를 하고 교육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자를 많이 알리실 거예요. 위대했던 우리 조상들의 뭐 지금 저 강력을 찾아서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부여씨, 목씨, 혜씨 찾아가서 가문에 옛날에 우리가 같이 역사를 공유하던 동의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면 그 접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무의산맥 여기에 사는 귀주상 월남에 사는 몽족 여기가 지금 1000만 명의 묘씨가 살아요. 묘족의 단일 시조가 배달국 14대 치환왕입니다. 치환왕의 탄신일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 앞에 13분의 한웅이 있다고 하니 묘족들이 지금 기가 막혀가지고 다 역사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치환왕의 둘째 아드님을 시조로 모시는 분이 여기 사시다고. 이 기주선에 가면은 묘족이 350만이에요. 350만. 그 백성들 우리가 역사를 건너는 같이 하는 앞으로 이 역사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우리 김탁 대표님 그리고 사회자님 그리고 또 우리 날씨 추운데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부족한 강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 대해서 조금만 좀 곁다리를. 아,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장안입니다. 장안. 지금 서안이죠. 요 강이 하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요 산 이름이 태백산입니다. 태백산.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요 강 이름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무안에서 양자강으로 합쳐집니다. 요 끝에 있는 도시 이름이 지금은 무안인데 옛날 도시 이름이 한양입니다. 여기에 적벽대전에 적벽강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내려오면은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 호수가 여기쯤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이게 동정호입니다. 동정호. 그 다음에 지명은 양양, 강릉. 자, 우리나라 보세요.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에서 발원하는 강 이름이 한강입니다. 서울의 이름이 뭡니까? 한양입니다. 양양 있죠? 강릉 있죠? 지금 현재 동정호가 북한 지역, 강원도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지명 8개가 방위까지 톡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만현이라는 학자가 초나라 후예들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만든 나라가 신라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요 티베트 고원에서 또는 하미로 고원에서 한 줄기는 북쪽으로 가서 북쪽 초원을 따라서 고구려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경남 고성, 보성이 시문점 거기로 전수된 게 우리로 따지면 삼신문화고 한당고기 문화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그 글자가 달라요. 하나는 이쪽에서 동쪽으로 바로 왔어요. 사천성으로 오기도 했고 양자강을 타고 상해 또는 산동성을 타고 바로 들어오거나 대만을 통해서 제주도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가 울산의 끝에 닿았던 영해박씨문 중에 부도시 문화입니다. 그 징심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마고 문화예요. 그 두 개 문화는 같은데 북방으로 내려왔느냐 남쪽으로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모든 지명은 여기서 다 왔어요. 여기서 다 왔어요. 제가 추적해본 바로는 그래요. 그게 사천성 남쪽에 남고 이게 한반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명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륙에는 신라는 없다는 얘기예요. 대륙에는 신라는 없고 백제와 고구려는 대륙이 있다.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산이 대별산입니다. 산 이름이 대별산이에요. 큰 대자에다가 나눌 별자예요. 여기 한양 요 대별산을 요 인근에 지리산 그다음에 거기 호남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호남 지역만 있잖아요. 거기는 호동, 호서, 호남 지역까지 다 있고요. 지리산도 있고, 그 가면은 광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지명이 100%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참 사설을 봤다고 제보를 하신 분이 주장에 의하면은 지금 박찬봉 교수의 일식관측 기록으로 보면은 양자강 유역에 신라가 있었는데 신라가 최초의 수도는 한양으로 보이십니다. 그게 황항로하고 신라하고 엄청난 연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별산 바로 우측에 오면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백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오다가 산동성에서 멸망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멸망한 지역도 제가 사실은 압니다. 아는데 강소성 숙천이라고 해요. 한초 관련해서 전쟁이 굉장히 많은 숙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산동성에 가면은 백마강도 있고요. 여기 사수도 있고 자양도 있고 사자가 그런다는 그 지명도 다 있고 근데 너무나 똑같아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결국은 고구려 백제는 나중에 연합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 남쪽에 있었던 신라가 동쪽으로 오면서 이 길을 다 먹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된 원인은 저는
부도주를 통해서 알았어요. 왜? 적통권을 신라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신라가 사실은 통일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아마 그 역사를 개성하는 주도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내가 볼 때는 그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신성한 계곡 쪽의 모사 계급이 아니라 그쪽 지역이 아마 대권을 물려받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영해박씨 문중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도지 문화고요. 우리의 고유의 선법 수련인 무궁수령법이 거기로 개성이 됐어요. 좀 간단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고대사를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 지금 10,000년 정도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 곱이 넘어서 삼신개짝에 고리 개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배달고 걸린 게 그 아마 이 고비 사막을 넘어온 것을 은유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듭니다. 그래서 역사의 궤적이 이렇게 이동이 된 건 아닌가. 나중에 제가 기회 닿으면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얘기라서. 네,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그럼 이 한반도의 마한, 진한, 변화는 제가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원래 지금 제가 뭐 사기 조선 열전이나 고성 이시문정의 그 계산 이맥 선생이 있어요. 태백일사나 그다음에 우리 뭐 민족사사라 그러죠. 행촌 이양 선생의 중에 단권세계를 보면요, 이 한반도와 만주는 틀림없이 단제께서 직접 통치했던 진한 지역은 맞는데 마한이나 변화는 한반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건 가짜는 그 역사를 여기 있었던 역사로 다 집어넣은 거죠. 진화는 진라 쪽이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증거를 제가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그 백제에서 보면 네. 왕을 인정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남제서에도 나오죠. 예, 남제서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백제의 부여씨는 킹 오브 더 킹, 왕 중의 왕, 대왕이고, 그 위에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왕은 그냥 왕 또는 후라고 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남제서를 보면. 글자로는 똑같습니까? 네, 왕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썼는데, 그래서 제가 동성 대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 20회를 통치하는데 대왕이 돼야죠. 7개 태수를. 네. 그걸 손동문 교수님께서는 예. 정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침에다가 예. 소자인데 예. 그 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도 지금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그게 설문에서에 보면은 타정절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정 아니면 타 아니면 타정 이렇게 발음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전자처럼 쓰면 왕하고 구별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요, 우리 운국 재한명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십니까? 한번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한번 여쭤보시죠.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네. 사진이에요 혹시? 네. 예. 바로 이 오늘 강의하신 이런 그 지명과 예. 여러 가지 혹시 송 교수님이 이거 뭐 책으로 내셨다거나 그냥 인터넷에 제가 다 공개를 했고요. 지금은 부분 파편들이라서 제가 연결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림 씨 건국제하면 선생님께서 사기 오제 공기 탈고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풀어야지 사망 오제의 역사가 조작됐다는 것이 완벽하게 백일화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개가 상대부터 제가 내려오면서 맞추려고 아직 출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자료는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요. 막 퍼가셔도 됩니다. 꼭 좀 책으로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 네.
그 산크리스토가 우리나라 그 한글에 영향을 주고 특히 전라도 제가 지방에 결론을 굉장히 많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사투리하고 티벳의 그 뱀표고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만년이 넘은 그 종교를 가진 오리지널 티벳 원주민들 발음과 묘족 발음과 우리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게 산스크리트에 들어가 있는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하고 똑같습니다. 토시가. 그래서 저는 이 맥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더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더 궁금하고 또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올 거니까 그쪽에 참석하셔서